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수립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한번 보시죠. 자, 소방청장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날짜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국고보조의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이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국고보조를 받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자, 다음에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 자동차의 구입, 그 다음 소방 헬리콥터와 소방정에 구입했을 때, 그 다음 소방 전용 통신 설비 및 전산 설비, 그 다음에 방화복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 장비를 구입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 이제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물, 건축, 이런 경우도 국고 보조 대상 사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보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무엇으로 정한다?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력의 동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 소방 업무의 응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아랫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소방청장으로 정한다. 소방청장이 정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방력의 동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그 시험위원입니다. 시험위원.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위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나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 그리고 소방 공무원 중에서 소방위 이상의 계급, 소방위 계급 이상인 사람의 소방 공무원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시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행과 공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은 어떤 주기로 시행을 하냐? 2년마다 한 번 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2년에 한 번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뭐 할 수 있다? 증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2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겁니다. 원칙은. 그리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일시, 장소 및 응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시행일 며칠 전까지,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기억하세요? 9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그래서 90일 전까지,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용구역 방해 행위의 기준입니다. 이것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도. 그 다음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방활동구역은 누가 설정한다고 했어요? 바로 소방대장이 소방활동구역 설정한다고 했죠? 그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자, 어떠한 사람들이 출입할 수가 있냐?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이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게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바로
관계인이라고 했죠. 관계인. 그러니까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그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출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답으로 어떻게 축지가 됐었냐면 소방활동구역 안이 아니라 밖에 있는, 자, 밖에 있는 관계인이다. 틀렸죠? 이게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관계인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도 출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취재 인력 등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기자들 말하겠죠, 기자. 그 다음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뭐 경찰관들, 그리고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만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로 좀 분류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해야 하는 곳, 그리고 몇 명을 배치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소방안전교육사를 자, 배치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 어디에 배치할 수 있냐?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안전원, 그리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여기에만, 이 5군데에만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몇 명, 인원까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소방청은 2명 이상 배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 소방본부도 마찬가지 2명 이상. 그 다음 소방서는 1명 이상. 그 다음에 한국소방안전원은 2가지가 있어요. 자, 본회가 있고 시도지부가 있는데, 자, 본회, 본점을 말하겠죠. 본회는 2명 이상이고 시도지부는 1명 이상입니다. 이거 2명 이상, 1명 이상. 그리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몇 명? 네, 2명 이상 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2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는 곳과 그리고 그 배치 대상별로 몇 명까지 배치할 수 있는지, 이런 거 2가지 사항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전 시간에 그 과태료 부과 내용을 설명드렸잖아요. 그 과태료 내용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과태료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일반적인 경우에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거고요. 금액이.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제 과태료를 뭐 반으로 경감시켜 주거나 과태료에 뭐 경감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과태료 부과 기준과 지금 거는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보시면, 자,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죠. 그러니까 소방서에 거짓 전화, 장난 전화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0만 원, 두 번째 했을 때는 400만 원, 세 번째 했을 때는 500만 원, 그리고 4회 이상, 그러니까 3번 이상이면 다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이런 경우 뭐 100만 원 과태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소방 전용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는 50만 원, 그리고 2번 이상부터는 100만 원 과태료 부과되죠. 그리고 뭐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무단으로 출입했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과태료가 경감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줄어드는 경우, 과태료가 경감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이거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이게 대표적인 거니까 이거 중심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